지난 주말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면서 우리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한다는 대북 확성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고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대북 확성기 방송에 BTS 또 삼성전자 관련 내용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고한 대로 그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난 2일 날 얘기를 했었죠. 북한의 그런 그 오물풍선이 다시금 재개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확실하게 행동에 들어갔다. 이것은 일단 북한이 나름대로 심리전을 수용을 했죠. 그래서 우물풍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인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바로 재개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5월 2일 날 그 우리 NSC가 구성이 돼서 그 시점에 북한이 다시금 오물풍선을 보내면 여기 바로 확성기를 재개하겠다라는 결정은 돼 있었다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내용은 앞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의 우리 아나운서가 뉴스 코너에서 중요한 북한 내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대한 한국 측의 발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좀 재밌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북한의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 가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볼빨간 사춘기 또 네. 이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 전 세계 1위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담긴 의도는 뭔가요? 그거는 우리의 그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네. 그만큼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핸드폰 중에 하나이고 그만큼 또 기술력도 좋다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거든요. 네. 도대체 이 한국,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만 북한의 대한민국의 산업의 이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공개 자료로 나온 걸 보니까 북한도 휴대폰이 한 600만 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00만 그렇다면 개요. 네. 이들도 이 휴대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 휴대폰 특히 삼성 휴대폰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호기심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발표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BTS 노래가 담겼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도 우리의 MZ 세대에 해당하는 장마당 세대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북한이 그 경험을 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에 있죠.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약 30만 명,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아사가 나온 아주 대규모 참사가 있었는데 예,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아니면 그때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에 그 태어난 세대로 우리로 따지면 MZ 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네. 또 이들은 좀 그 특성이 있는데요. 이전 세대와는 분명히 차이가 되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은 배급을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부모, 특히 주로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자기 엄마가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런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먹고 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고 또 하나는 이들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외부 문물 결국은 한국 그 문화인데요. 문화에 대한 노출 빈도가 적지 않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이완이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2020년부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포함해서 이제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죠. 이 장마당 세대가 중요한 게 북한의 군인들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가 다수인데 이들이 바로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군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한다라는 것
북한의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네. 이유가 되겠죠. 네, 군인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확성기 내용을 보면 북한의 지역별 날씨나 또 장마당 물가 소개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북한 내부 뉴스가 북한 주민들에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생활 밀착형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특히 북한의 군인들, 전방 배치된 군인들이 듣고 상당 부분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북한도 나름대로 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날씨를 얘기를 하는데 잘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세하지가 않은가 한국에서 봐요. 하고 있는 그런 날씨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우리가 그런 그 확성기 메시지 이런 게 있답니다. 빨리 하지 말아라. 뭐 비 온다 하면 그게 정확히 맞으니까 네. 북한 군인들도 이제 귀를 담아 듣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장마당 물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히려 북한의 전역에 있는 장마당 물가를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의 쌀과 옥수수, 뭐 휘발유, 디젤유 가격까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니까 또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의 어떤 상황들 또 경제 상황을 뭐 북한 내부에서는 그렇게 쉽게 정보를 접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니까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네, 실용적인 정보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유와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소식도 전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첫 방송 뉴스 코너에서 아나운서가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발표도 나왔고 또 한미일이 북한 핵 프로그램과 러시아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는 소식 같은 것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접할 수가 없죠. 사실 이게 그 오염풍선, 오물풍선으로 우리가 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물풍선을 보냈고 또 남한에서 전단지 보냈고 대북 확성기 재개되고 이런 내용들이 북한 주민들이 보는 이 노동신문에는 전혀 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또 뭐 김여정이라든지 그 북한의 국방성 부상인 김광일의 담화 같은 것도 전혀 나지를 않기 때문에 북한 네. 주민들은 상황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거는 북한 군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김정은의 가장 큰 업적이다, 정통성이다라고 마구 선전을 했었는데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동요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에 북한이 바로 오물풍선을 추가로 보냈는데요. 이것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시나요? 뭐 준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발표가 나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그 잠정 중단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한국에서 다시 그런 그 전단이 올라가면 바로 이제 자신들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그 대응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도 북한이 그간의 그 전단을 보내왔던 전례를 보면 이번에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전단을 보냈고 또 그래서 그만큼의 향후에도 계속 전단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풍선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어떤 도발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뭐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그 새로운 대응을 목격한다 하는데 앞에 전제가 있죠. 삐라 살포 행위, 뭐 우리의 전단을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확성기 방송 도발이 병행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 저는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북한의 대응이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도 대남 확성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저께 군 당국, 우리 군 당국의 일부의 얘기를 전해 들은 거에 따르면 북한도 대남 확성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 사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선전의 선전적인 의미는 없죠. 일종의 소음이고 오히려 우리가 대북 확성기에 나가는 소리를 막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네. 이것은 최소 수준의 대응이 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2015년에 목함질에 북한 도발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그 우리가 확성기를
재개를 하니까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하니까 거기에 실시간 그 조준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우리 정부가 아주 명백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런 것을 군사적인 수단으로 정말 네. 도발을 해온다면 이것은 네, 교수님. 엄청난 북한 측에서도 예.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면서 우리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한다는 대북 확성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고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대북 확성기 방송에 BTS 또 삼성전자 관련 내용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정부가 예고한 대로 그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난 2일 날 얘기를 했었죠. 북한의 그런 그 오물풍선이 다시금 재개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확실하게 행동에 들어갔다. 이것은 일단 북한이 나름대로 심리전을 수용을 했죠. 그래서 우물풍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인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바로 재개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5월 2일 날 그 우리 NSC가 구성이 돼서 그 시점에 북한이 다시금 오물풍선을 보내면 여기 바로 확성기를 재개하겠다라는 결정은 돼 있었다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뭐 내용은 뭐 앞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의 우리 아나운서가 뉴스 코너에서 중요한 북한 내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대한 한국 측의 발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좀 재밌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북한의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 가수 방탄소년단의 뭐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볼빨간 사춘기 또 네. 이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 전 세계 1위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담긴 의도는 뭔가요? 그거는 우리의 그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네. 그만큼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핸드폰 중에 하나이고 그만큼 또 기술력도 좋다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거든요. 네. 도대체 이 한국,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만 북한의 대한민국의 산업의 이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공개 자료로 나온 걸 보니까 북한도 휴대폰이 한 600만 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00만 그렇다면 개요. 네. 이들도 이 휴대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 휴대폰 특히 삼성 휴대폰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호기심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발표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BTS 노래가 담겼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도 우리의 MZ세대에 해당하는 장마당 세대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북한이 그 경험을 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에 있죠. 뭐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약 30만 명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아사가 나온 아주 대규모 참사가 있었는데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아니면 그때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에 그 태어난 세대로 우리로 따지면 MZ 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네. 또 이들은 좀 그 특성이 있는데요. 이전 세대와는 분명히 차이가 되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은 뭐 배급을 뭐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부모, 특히 주로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자기 엄마가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런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먹고 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고 또 하나는 이들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외부 문물 결국은 한국 그 문화인데요. 문화에 대한 노출 빈도가 적지 않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이완이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2020년부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포함해서 이제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죠. 이 장마당 세대가 중요한 게 북한의 군인들 뭐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가 다수인데 이들이 바로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군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한다라는 것, 북한의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네. 이유가 되겠죠. 네, 군인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확성기 내용을 보면 북한의 지역별 날씨나 또 장마당 물가 속의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북한 내부 뉴스가 북한 주민들에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생활 밀착형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특히 북한의 군인들, 전방 배치된 군인들이 듣고 상당 부분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북한도 나름대로 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날씨를 얘기를 하는데 잘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세하지가 않은가 한국에서 봐요. 하고 있는 그런 날씨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우리가 그런 그 확성기 메시지 이런 게 있답니다. 빨리 하지 말아라. 뭐 비 온다 하면 그게 정확히 맞으니까 네. 북한 군인들도 이제 귀를 담아 듣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장마당 물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히려 북한의 전역에 있는 장마당 물가를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의 쌀과 옥수수, 뭐 휘발유, 디젤유 가격까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니까 뭐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의 어떤 상황들 또 경제 상황을 뭐 북한 내부에서는 그렇게 쉽게 정보를 접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니까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네, 실용적인 정보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유와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소식도 전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첫 방송 뉴스 코너에서 아나운서가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발표도 나왔고 또 한미일이 북한 핵 프로그램과 러시아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는 소식 같은 것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접할 수가 없죠. 사실 그 오염풍선, 오물풍선으로 우리가 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물풍선을 보냈고 또 남한에서 전단지 보냈고 대북 확성기 재개되고 이런 내용들이 북한 주민들이 보는 이 노동신문에는 전혀 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또 뭐 김여정이라든지 그 북한의 국방성 부상인 김광일의 담화 같은 것도 전혀 나지를 않기 때문에 북한 네. 주민들은 상황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거는 북한 군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김정은의 가장 큰 업적이다, 정통성이다라고 마구 선전을 했었는데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동요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에 북한이 바로 오물풍선을 추가로 보냈는데요. 이것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시나요? 뭐 준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발표가 나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그 잠정 중단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잠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한국에서 다시 그런 그 전단이 올라가면 바로 이제 자신들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그 대응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도 북한이 그간의 그 전단을 보내왔던 전례를 보면 이번에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전단을 보냈고 또 그래서 그만큼의 향후에도 계속 전단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풍선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어떤 도발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뭐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그 새로운 대응을 목격한다 하는데 앞에 전제가 있죠. 삐라 살포 행위, 뭐 우리의 전단을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확성기 방송 도발이 병행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 저는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북한의 대응이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도 대남 확성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저께 군 당국, 우리 군 당국의 일부의 얘기를 전해 들은 거에 따르면 북한도 대남 확성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 사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선전의 선전적인 의미는 없죠. 일종의 소음이고 오히려 우리가 대북 확성기에 나가는 소리를 막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네. 이것은 최소 수준의 대응이 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2015년에 목함질에 북한 도발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그 우리가 확성기를 재개를 하니까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하니까 거기에 실시간 그 조준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우리 정부가 아주 명백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런 것을 군사적인 수단으로 정말 도발을 해온다면 이것은 네, 엄청난 북한 측에서도 예.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교수님 부분에 대한 좀 잠시만요. 고민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라이브 됩니다. 화면을 연결해야 해서 잠시 듣겠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오늘 오전 3차 오늘 핵협의 그룹 회의를 워싱턴 열어서 선언에 따라 핵 억제와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세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Today, the ROC and U.S. held the third ROC-U.S. Nuclear Consultative Group since it was established in July last year in accordance with the Washington Declaration. NCG는 그간 한미 NSC에서 주관해 왔었는데 올해 초 양측 NCG 대표들이 서명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라 오늘 회의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개최했습니다. The NCG has been led by the ROC National Security Office and the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but today's NCG meeting was led by the ROC and U.S. defense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NCG framework document, which was signed by both sides' NCG principles earlier this year. 오늘 회의에서 양측은 NCG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영내에서의 확장 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대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During today's meeting, both sides shared the awareness that the NCG is an enduring bilateral consultative body to strengthen the ROC-US alliance and enhance extended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아울러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확장 억제 제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We also had in-depth discussion on each and all areas of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consultative mechanisms, and joint planning and execution. 이를 통해 양측은 지난 1년 동안 NCG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n doing so, both sides assessed that over the past year, the NCG has strengthened the alliance nuclear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와 소통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합 및 훈련 등 주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Both sides highly recognized substantial progress on key NCG tasks, including on security and information sharing procedures, nuclear consultation and communication procedures during crisis and contingency,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ROC-US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strategic messaging, and exercises and trainings. 특히 양측은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반영한 공동 지침 작성에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n particular, the two sides applauded the progress made on the drafting of the joint guidelines, which reflects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the ROC and US for maintaining and enhancing a credibl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posture of the alliance. 한미 NCG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공동 지침을 지속 보완 발전시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During today's meeting, the NCG completed its review of the joint guidelines document and agreed. 네, 박원권 교수님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오늘 오전에 3차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었고요.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조금 전 열렸고 내용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핵심 내용이 뭔가요? 뭐 기자회견 그 내용이 지금 다 안 나와서 저도 뭐 그 핵심 내용을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이번 회의가 중요한 것은 지난 2월 달에 그 한미가 NCG를 통해서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을 했고
그래서 이번 지금 발표에 따른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 한미가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그 내용 중에 핵심이 그 한미가 핵 전략 기획 운영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확정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지금 조 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고 하반기에 한미가 연합훈련을 통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결국 북한 핵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응을 포함한 훈련을 하게 돼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그 영어로 CNI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핵 재래식 통합 작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재래식 전력과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력을 같이 통합 운영해서 북한의 핵과 EWMD 공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훈련은 처음 하는 훈련이고 그만큼 기존에 준비해왔던 확장 억제의 제도화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결과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과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될지는 아직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 의미는 기존의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수준이 될지 아니면 핵 억제가 실패해서 북한이 사실상 핵을 사용한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그 핵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특히 뭐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수단을 어느 수준에서 한미가 협의해서 할지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올 연말에 그 예정된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SCM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한미가 어느 수준의 이것을 구체화하고 또 그 수준의 의미를 부여할지, 한국의 입장에선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 결국 이게 작전 계획까지 가는 건데요. 그 작전 계획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핵의 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게 혼자서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만 한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제도화를 이루는지 이제 그런 것이 SCM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내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NCG 가동 시 북한이 반발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연말에 그 하반기에 말씀드린 연합훈련을 통해서 한미가 이제 북한 핵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훈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훈련이 될 겁니다. 그간에 한미가 훈련을 하긴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이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상 책임을 지고 대응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간의 한미 간의 그 훈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선 부담이 되고 역으로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력을 매우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어떤 수준에서까지 될지가 가장 관건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한미가 그간 준비해오고 또 발전시켜왔던 이런 확장 억제의 제도화는 이전 그 어떤 때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6년 만에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